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총선 이후 전북 정치권 위상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 도내 지역구 10석이 모두 초선과 재선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가 하면 당선인들 중에 청와대와 공공기관 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의 현안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총선 당선인 두 분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21대 국회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선거 이후에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원팀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주 토론에서도 그런 이런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선인들 사이에 원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분위기는 어떻고 원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먼저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 아마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일 거라고 보는데요. 양당제 하에서 다당제를 시도해 봤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이었는가?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반성에서 과거에 이제 전라북도는 어느 한 정당만 계속 미뤄져서 지역이 낙후됐다라고 이런 게 사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양성 있게 구성해 보니 실제로 전라북도가 정치적으로 발휘했느냐에 대한 또 유권자들의 경험적 판단이 이번 선거에 작용했다 봅니다. 저희는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이 한다는 건 결국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인데 여러 정당이 다원성을 발휘해 나가고 하는 그런 그 정치가 아직 한국의 국회에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좀 유력한 정당에 의한 정책 주도력이 훨씬 더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10명, 민주당을 따지면 9명의 전라북도 출신 당선인들은 서로 간의 연령대도 좀 비슷하고 정치 성향과 경험도 유사합니다.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통화하면서 벌써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을 때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주 당선인 80년대 학번 또 60년대 출생 아니십니까? 예. 소위 이제 86 운동권 세대.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청와대 출신 또 인사들도 많이 지금 국회로 진출했습니다. 86세대들의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 임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각오는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을 통해서 그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확실히 깨우쳤고요. 그리고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생각을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한 사회 내에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온 게 복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시피 386 세대들은 집단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거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잘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50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산업화 전쟁 세대인 60대 이상과 현재 새로운 세대인 30, 40대하고의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한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386 세대인 50대가 이끌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 5월 30일에 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이라든지 물론 야당 몫에 이제 국회 부의장 자리는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를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 21대 국회가 이제 한 정당이 여당이 180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는 협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 주요한직을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과감하게 더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의료적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큽니다. 이거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좀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야당과 협치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국회가 명시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원 구성 일정은 저희는 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아마 이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전 경험에 보면 협상이 뭐 개원 전에 되게 안 끝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8월까지 간 적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빨리 국민들이 이 위기하에서 뭔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려면 좀 타협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봉 교수님, 뭐 전북의 정치력 강화 방안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대법, 탄소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5월 임시국회에 그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탄소법이나 공공의대법은 사실은 탄소법이나 공공의대법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법의 경우에 전주의 탄소산업이 사실 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더 구체적인 건 공공의대법이죠. 코로나19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직격을 당하는 나라들이 대개 공공의료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의대법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문제들을 이거를 이렇게 이 전라북도 의원들과 좀 지역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대체. 이 부분에서 이제 정말로 물론 이제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의 이 장은 아니지만 그 20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는 꼭 이 점에 대한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넘기지 말고 적어도 공공의대법은 이번에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탄소산업법은 제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야당 초선 의원 시절에. 저는 이거 하나를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저는 정말 다선 중진 야당 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정부가 동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통과시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자, 문제가 이제 공공의대법입니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야당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공의대법이 이게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안 되면 다음 회기 내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시기에 논리를 제대로 세워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꾸 서남의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지역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적인 의료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가면 가능하다 봅니다. 저희가 당선인 신분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이미 검토를 했고요. 꼭 이번 회기 내에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설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뭐 지금 문제 관련해서 가지고 민주당과 또 정부가 뭐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뭐 그래도 좀 힘을 거기에 좀 보태가지고 뭐 100%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 페이스북에다가 현재 70%냐 100%냐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100%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유는 그 대상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50명이 그 판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10%밖에,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5만 명 목표했는데 이건 그러면 정책 의도하고 달리 실패한 거거든요. 또 70%를 벗어나는 71%나 2%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탈락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와 국민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지 말고 이건 전체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거냐입니다. 회수 장치는 100만 원 지급 가지고 조세로 회수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거고 차라리 자발적 기부 운동을 벌이자라고 주장했는데 막판에 아무튼 당정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나 여당이 유능함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바로 국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의 위성정당 예. 전락이 됐다든지 또는 이제 선거구를 인구 상한선으로만 획정했을 때 또 지역적인 예. 그런 요소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상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고 20대 국회 노력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약간 좀 위성정당에 의해서 무산된 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되면 연동형 비례제 좀 취지를 좀 살려서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좀 개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고요. 지역적 대표성의 보완은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지역적 대표성은 상원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농촌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계속 과소대표, 과다대표의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거라 생각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해결 방법도 국회가 찾아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두 교수님께서는 여기 나오신 두 당선인 또는 이제 다른 여타 당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두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구호를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거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 출신 장차관들이 44명이 임명됐다고 한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번 국회에서 전북 출신 당선자가 44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를 저는 전라북도의 부흥시대, 성공시대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이끄는 데 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의 새로운 주력산업, 전략산업을 이 시기에 합심해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 여기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라북도의 성공시대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